어저께 그 현충일 행사가 우리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왜 가끔씩 그쪽으로 난 산책도 가요. 예, 걸어가면 딱 좋아. 가면 좋습니다. 아, 정말 예쁘게 잘 현충원 돼 뒤에 있어요. 가면은 정말 잘 가꿔진 예. 숲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났다. 제주 생고기? 아니, 여의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랑 사실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러니까 왜 만났겠습니까? 요거 내가 알고 있기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랑 브로맨스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성윤 의원이나 민영비 의원한테 표현하는 게 약간 브로맨스 이런 게 있거든. 서로 믿고 서로 간에 뭔가 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정식으로 회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친목을 위해 만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이렇게 뭔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저 소식을 전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분열 조짐을 보이던 양당 대표가라는 이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언제 분열 조짐이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지구당 제도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측에서 그런 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평적인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갈라서는구나 이렇게 좋았는데 그 아쉬웠다는 표현이 분열 조짐을 보이던 양당 대표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직에서 넘어오신 분들. 뭐냐면 정당이 하나가 있어. 그 정당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다. 그럼 정당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민주당이 이중대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진짜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너 이중대 될 줄 알았더니 이중대 아니라고?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는 정당한테 누가 지지를 보내주겠어요. 흡수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중대가 아니다. 합당 안 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린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나 이 사람들하고 절대 합당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됐어? 합당했죠. 대선 되면 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짖다가 없어진 당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예. 내 인생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너 사라져라고 말하는 건 전체주의 독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21대 총선 때도 몰빵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찍었지만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엄연히 존재해. 이 사람도 우리 진영 사람이거든요. 언젠가 민주당에 들어올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까놓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중에 민주당 합당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저께 저 회동이 있던 타임이 자 보세요. 현충일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모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점심 2시간 드시면서 이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사 당원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2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한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갈라치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중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6분짜리를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갈라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끼기에 저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수도 없이 경고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갈라치기 하는 걸 극혐한다고. 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주류일 땐 비주류일 땐 상관없어요. 비주류일 때는 주류를 막 공격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류야.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이 99.9%예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라고. 그 사람들한테 주의해 놓고 일단 조국부터 조지고 그러면은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해.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서로 힘을 합쳐 가는데 중간에 소위 말하면 대표들이 잘 안 만나면 갈라치기 끼어들기 딱 좋아. 이재명 대표는 조국 싫어해. 조국은 이재명 대표 싫어해를 만들기 좋아서 저번에 종로 중국집에서 그러니까 불쾌한 얼굴, 네. 얼굴 빨개진 얼굴로 서로 내밀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공격하지 마. 그 이야기를 어제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마 2시간 회동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에 와서 예정이 없던 라이브를 한 거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 5%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 평상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방송하면서 가끔씩 했던 얘기예요. 이재명이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주장한 건 맞아. 뭐 집회 같은 거 중계하다 보니까 얼굴 알아봐갖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거 짤로 나오잖아. 이재명 대표가 나를 알아봤어.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더 팬이라는 영화를 수도 없이 예를 들어드렸어.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거여야만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어. 나중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문꿀 땡땡땡이들이 나중에 문 대통령을 제명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문파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현과 또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치기 세력들이 어디든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날이나 김어준 방송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들 중에 제일 당황했던 게 새날과 김어준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5년 전에 했던 이야기랑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서 지겹다는 겁니다. 한결같잖아. 초심이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정치의 목적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게 예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5년째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으나 마나 똑같은 소리밖에 안 하니까 지겹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 보면은 이재명도 욕하고 문재인도 욕하고 김어준도 욕하고 너무 재밌다는 거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최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지금 그냥 그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재명은 거의 DJ급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새날이나 김어준이 5년 10년 전이랑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게 웃기는 게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채널들이 대선 이후에 생기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초에 성남시장 때 이재명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지지해온 우리와는 결이 너무 다르고 그게 바로 8월 16일부터 태극기 든 놈들이 지금 득세해가지고 칼질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본인 지지자들 우리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참 문골 오소리 뭐 이런 놈들이 설치면서 죽창 들고 다닐 때 그때 일반적으로 문재인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이 싫어졌다 그렇죠.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1차, 2차 집회를 했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2번 다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각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조국 장관 까고 유시민 까고 문재인 까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진다. 제가 그 민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래서 저 이야기를 애둘러서 한 5%만 얘기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랑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말을 까는 애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마디 있어. 이 자기들끼리 딱 그 지점만 이야기해. 이재명이 민주당 아니었으면 지지 안 했다.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게 한 10년쯤 됐거든요. 국민의힘 정치인이었으면 내가 지지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민주 진영 전체 중에 이재명의 비율이 80%쯤 돼요, 지금은.
결국 이재명은 상수고 조국은 변수일 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야. 조국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자리를 위협할 거야라는 전제하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거리를 마구마구 때리는 거예요. 조국이 아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그것만이, 그러니까 정청래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런 거예요. 깔 게 없을까라고 해서 말 실수 한마디 숨소리가 잘못 나오잖아. 숨소리일까. 정청래 비판은 그런 거야. 정청래가 지금까지 하면서 해온 게 있는데 미리 약속돼서 집회가 정해진 건 월요일인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약속돼 있는 행사를 가면서 나 이거 그 때문에 욕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갔다 오세요 괜찮다. 이재명 대표의 뜻은 정청래 의원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에 본인이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청래를 까면 이재명 대표가 비난해지잖아. 네. 그것도 집회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큰 집회에 다 참석을 했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였고 정청래 의원님만 빠진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이제 월요일에 정청래 의원님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댓글들이 달린 것 중에서 정청래를 까는 댓글의 패턴이 전부 하나같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다 캡처해놨거든요. 그럼 그 발생지가 어디에서 오더받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퍼뜨리고 그걸 그대로 옮겨가서 이렇게 댓글 쓰세요 하니까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네. 거기에 선동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정리해드릴게. 댓글에 그렇게 선동하는 놈이 있어. 왜 너는 그러면 논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일 때 민주당 아니었으면 지지 안 했다에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럼 조국혁신당 지지하냐라는 논리를 또 만든 거야. 내가 어제 답을 시원하게 드렸거든요. 혹시나 그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저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난 태생적으로 민주당 아닌 당 잘 안 찍습니다. 21대 때도 더불어시민당 찍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거나 찍지는 않았지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갖다 쓰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혁신당을 내가 지지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 인터뷰한 게 20명이 넘어요. 조국혁신당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지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생각들을 좀 하세요. 민주당과 정권 교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지금 조국을 욕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만큼 욕하지 않느냐? 너 지지하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비유는 네. 박찬대, 정청래 등을 비유로 들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한테 도움 될 수 있으니 잘못한 건 비판해야지.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뭐라도. 그런데 문제는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댓글창에 아까 올라왔어요. 왜 그럼 니들은 조국혁신당 비판하네. 니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이런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측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숟가락 얹고 싶지 않다는 게 내 논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제 6월 6일 날의 타임라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95%는 말 안 하고 꾹 참은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게 나한테 도움 안 돼. 정말 이재명 지지자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얘기 좀 길어졌고요. 자, 지금 어쨌건 간에 원구성은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이죠. 네.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내놔. 안 하면 월요일 날 본회의 엽니다. 확실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밤 자정까지 6월 7일 밤 자정까지 원구성 내용을 주지 않으면 월요일에 바로 본회의 열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취임식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 읽어드리고요. 이태원님, 특정 몇몇 채널들 작정하고 갈라치기 하고 있던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그런 방송들 극혐합니다. 포나님, 민주주의의 새날을 위하여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파테마님, 건이야 오늘 5일 나도 좀 주라 미안. 뭐 정가을님, 난세 영웅 시대에선 영웅이 나오잖아. 그것이 누구요? 이재명이잖아요. 포나님 맞지라. 예, 맞지라. 별리님, 조국혁신당 좋아합니다. 단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좋습니다.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뇌구조인 것 같아요. MBTI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만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꼭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군가는 딱 하나만 좋아해야 돼. 아,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되는. 그게 나는 이칙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거는 MBTI보다는 지능의 문제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정권 교체와 이재명을 위해 도움 된다면 뭐든지 한다. 그거 못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로 갈라치기 해갖고 이런 게 있어. 양쪽 지지자들이 갈라지면 두 당의 원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양쪽 지지자들이 갈라지면. 한쪽에서는 막 조국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공격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만 좀 합시다. 나 지겨워 죽겠어 진짜. 사실 한 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과대표 돼가지고 대표를 휴일날 당원조원회까지 오게 만드는 거. 문제 있지 않겠어요?